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경선 규칙을 바꿀 것으로 보여진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지요. 지금까지 전당대회와 관련해 말을 극도로 아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는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당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일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출삭거리고 방해하고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느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 같은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 취지에서 두 가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현행 규칙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7대3의 비율로 반영이 되는데 최근 당내에선 이 비율을 최대 9대1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일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출삭거리고 방해하고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느냐.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바로 역선택 방지이죠. 제 이 두 가지는 그동안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 더 넓게 봐서 보수파 진영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구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번 된통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입댈 것도 없이 이준석입니다. 사실상 여론조사와 역선택을 받고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을 물리치고 당대표에 당선된 이준석. 그간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대통령실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있을 뻔한 아찔한 상황도 지난 대선 기간 펼쳐졌죠.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빗발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 중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입니다. 자, 일단 안철수 의원은 7대3 룰의 역사가 20년이라며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면 지금 비율도 손색이 없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밖에 의외로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신중론자인데 나 전 의원은 룰을 바꾸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룰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당대회 룰 변경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소속인지 민주당 소속인지 모를 유승민인데요. 유승민이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해서 왜 극도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도대체 유승민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유승민의 최근 발언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은 최근 전당대회 룰 개정을 놓고 36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9대1 이야기를 하던데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골대를 옮기는 법이 어디 있냐라며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찌질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유승민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째째한 정치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측에서 정말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를 떨어뜨리더라라면서 째째한 정치라는 표현을 들이댔습니다. 1년 전 대선 경선 때 무슨 감정 이런 게 남아서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정말 속 좁고 째째한 정치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지난 대선 경선 때 같은 경선 주자였던 원희룡 당시 후보는 지금 내각의 국토부 장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역시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당시 후보는 대구시장 공천을 받아 대구시장에 당선이 됐고 이슈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왜
외면받았을까요? 정말 자신이 그 이유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 얼굴에 철면피를 두르고 있다. 참 민주당스럽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하다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찌그러지고 좀 조용한가 싶더니 유승민이 대타로 등장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내뱉어 왔는데요. 따라서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유승민을 가리켜 늙은 이준석 같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준석 특유의 내부 총질과 스스로 너무 잘났다고 착각하는 어떤 삐뚤어진 기질 때문에 당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집권 초기에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이준석이라고 평가받는 유승민이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유승민이 향후 2년 동안 당대표 자리에 있으며 내후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시죠. 자, 그렇다면 대선 패배 후 한동안 조용하다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경선 후보로 나와 초선 의원인 김은혜 의원에게 패배하면서 개망신을 당하고 또 잠시 조용하다가 이준석 편을 드는 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다가 왜 당대표까지 욕심을 내는 것일까요? 자,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힌 유승민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당초 국민의힘 당원은 20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된 뒤 약 60만 명가량의 당원들이 증가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당원 배가 운동 같은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죠. 자, 물론 증가한 60만 명의 당원들 대다수가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른바 친윤계 주자들을 찍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특정 기간에 입당한 당원들의 경우 이준석을 보고 입당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또 민주당 지지층들도 당원으로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반 여론조사 비중 30%를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지 않는다면 유승민 입장에선 한번 도전해볼 만한 당대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한 유승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9대 1이든 10대 0이든 그 룰 때문에 내가 출마 결심을 하고 안 하고 하지는 않겠다. 더 고민해 국민들께 분명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유승민은 전당대회 룰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른바 윤심으로 대변되는 후보들의 단일화 눈치도 심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7대3 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이 난립하게 돼서 표가 분산되면 유승민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전당대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늙은 이준석이라는 평을 받는 유승민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게 아니라 먼저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나를 왜 외면하는지 또 내 언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좀 경청해 보길 권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